네, 집합 두 번째 강의고요. 앞이랑 비슷하게 조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집합, 원소,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네. 집합과 원소 배웠고요. 표현 방법,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그리고 NA라는 표현, A의 원소의 개수죠.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그리고 언제 두 개의 집합을 같다고 하느냐, 그리고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이제 배웠습니다. 집합의 연산인데요. 사실 요 단원 말고 다음 단원 이름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우는 거고,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게 연산이죠. 두 개의 실수 A, B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실수 A, B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빼기, 나누기. 4층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야?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이러한 연산을 약속을 하겠다는 건데 실수의 연산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실수 연산이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4개의 연산이 있는데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그 다음 여집합, 그 다음 차집합. 마지막에 서로서란 말이 나왔는데 얘는 연산은 아닙니다. 연산이 아니라 하나의 또 용어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빼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합, 교, 여, 차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더한 거야. 합한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건 교차하는 부분,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집합은 이 여가 뭐냐면 남을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여가 시간이 뭐야?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죠. 차집합의 차는 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에서의 합과 차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간단히 A 컵 B로 읽기도 하고요. 컵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집합이라는 집합의 뜻이 이렇습니다. X바, X는 A의 원소, 그 다음 또는 X는 B의 원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X는 A의 원소, 그리고 이고 X는 B의 원소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말을 좀 볼게요. 기호로는 하나는 컵이고 하나는 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컵은 이 위쪽에 열려있는 거, 캡은 모자죠, 모자. 이렇게 아래쪽에 열려있는 거.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집합이 하나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가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전부 다 합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둘의 공통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목할 건 뭐냐면 선생님 또는이라면서요. 근데 이쪽이 A하고 B하고 둘 다 합한 거니까 이쪽이 그리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자, 용어의 뜻을 잘 보세요. 이 합집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X들을 모아놓은 건데 X가 A의 원소가 되거나 X가 B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도 다 모아놓은 뜻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1번에 있는 원소들은 뭘 만족해요? 앞에 걸 만족하죠? 2번은요. 두 개를 다 만족합니다. 3번은요. 두 번째 걸 만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 전체가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에는 또는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건 보면 X가 A의 원소이고 동시에 X가 B의 원소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것만 모아놓으라. 그럼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간 걸 모아놓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이게 AND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배수나 공약수의 관점과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걸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B라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2의 배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를 합한 거니까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하는 걸 다 모으라는 거니까 2, 3, 4, 6, 8, 9, 10,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 됩니다. 맞죠? 예. 맞네요. 8, 9, 10, 12.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나갈 텐데 잘 보면 A와 B 합집합이라는 건 3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가 되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6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야? 지금 잘 보면은요. A의 원소도 되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X는 A의 원소이거나 X는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다 모으는 게 합집합.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이다. 이 둘 다를 만족하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 여집합이라는 게 이게 남을 여자 그거는. 그래서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빼고 남은 걸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의 여집합은 A에 들어가지 않는 걸 다 모아놓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보통 U로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내가 어디까지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전체 집합은 왜 주어지는 거냐? 앞으로 나오는 집합들을 전부 다 이 안에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오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얘가 짝수들의 집합이야. X바, X는 짝수. 그럼 A가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짝수가 아닌 건 홀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아닌 것을 얘기할 때 A가 아닌 것, X는 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짝수는 2, 4, 6, 8 자연수 중에서 이런 거잖아. 그럼 A가 아닌 것은 1, 3, 5, 7 이렇게 홀수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짝수가 아닌 거는 홀수만 있는 게 아니죠. 루트 2 같은 무리수도 짝수가 아닙니다. 1.7 같은 소수도 짝수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짝수가 아닌 건 뭐니 했더니 홀수라고 대답을 했을까?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봐봐. 남자들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A가 아닌 것은 여자들의 집합이죠. 이건 뭐예요? 전체를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 칠판 이런 것도 다 성별이 없잖아. 남자가 아닌 거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거 항상 문제에 주어지는데 전체 집합이 나오면 그 집합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줄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 전체 집합이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의 자연수가 되는데 이 전체 집합 내에서 내가 만약에 A는 X바, X는 12의 약수라고 했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12의 약수라고 하면은 1, 2, 3, 4 그리고 6, 12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 안에서만 생각하자는 얘기니까 집합 A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되겠어요? 이해되죠?
전체가 10이니까 12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체가 10 이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약속을 할 건데 A의 여집합은 뭐냐면 A 위에다가 C를 하나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A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5,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뜻은 뭐냐면 X바 X는 A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다.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X는 뭐의 원소이다?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건 A에서 B를 뺀 것을 A와 B의 차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약속이 이렇게 됩니다. 숫자 뺄셈이랑은 달라요. X들의 모임인데 X는 A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X는 B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B에 안 들어가고 A에 들어간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합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A와 B의 합집합. 다시 한번 쓸게. X바 뭐였죠? X는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또는 X는 B. A 또는 B의 원소인 것들을 다 모아놔라. 교집합은 뭐냐면 A, 교, B 이렇게 쓰고요. 이건 A에도 들어가고 and 그리고 B에도 들어가는 것들을 다 모아놔라. 확인되겠죠? 여기에는 or, 여기에는 and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X바, X는 어디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X는 어디에는 들어간다? 전체 집합에는 들어간다. 반드시 전체 집합에 조건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를 뺀 것인데 이건 뭐예요? X바, X는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and라고 쓸게 여기도 살짝 and가 있는 거고요. X는 B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방에 그릴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는데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먼저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번과 2번과 3번을 합한 거니까 요거 좀 여기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쓸게요. 요 놈은 1번과 2번과 3번을 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 부분 색칠하는 대신에 3번과 4번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건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이 A와 B의 차집합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에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B의 여집합에도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세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변형입니다. 둘 다 어디를 나타낸다는 걸,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걸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바로 뭐야? 서로소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였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개의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죠. 근데 두 개의 집합이 서로소란 말은 뭐냐면 A와 B에 뭐 했을 때 교집합을 한 것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가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A, B가 실수일 땐 실수인 상황에서는
서로소라는 말의 뜻이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이란 말의 뜻이야. 그치? 그리고 A, B가 뭐일 때는? 아니지. A, B가 뭐일 때는? 집합일 때는 서로소란 말의 뜻이 뭐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교집합이 뭐이다?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나중에 가면 서로소면은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소라고 해서 교집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A와 B가 서로소여도 A와 B의 교집합은 있는 겁니다. 뭘로? 공집합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5개의 용어를 다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하자. 이 서로소란 말 빼고 나머지 요 4가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집합의 정의대로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자, 전체 집합이 0부터 9까지의 정수들입니다. 됐죠? 여기에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집합들을 구해보라 그랬는데 여러 개의 집합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뭐한 거다? 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도 잘 보면 A엔 안 들어가고 B엔 들어가는 거니까 B에 들어가고 A 안 들어가는 거, 즉 B에서 A에 들어가는 걸 빼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문제 푸는 건 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전체 집합 U를 그리겠습니다. U를 그리고요. 이 안에다가 선생님이 A와 B 두 개의 집합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를 쓰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B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에 들어가고 B의 여집합에도 들어가고 그럼 B에 안 들어가고 A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1, 3, 5, 7이 있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란 얘기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A에는 안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고 A에는 안 들어가니까 A의 바깥쪽 B에 들어가니까 B의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2, 4, 6이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걸 볼 텐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는 부분. 즉 A에도 없고 그리고 B에도 없는 부분이죠. 교집합이라는 건 둘의 공통 부분이니까. 그래서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는 부분에 8, 9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바깥쪽에 8과 9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니까 지금 잘 보면 0, 1, 2, 3, 4, 5, 6, 7, 8, 9 어디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고요? A와 B를 합한 거니까 8, 9 빼고 나머지 다가 되겠지? A 또는 B에 들어가는 것들 0, 1, 2, 3, 4, 4, 5, 6,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0 하나밖에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집합 A는 나왔죠. A는 어디 나왔어요? 예, 0 포함해서 1, 3, 5,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에서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거예요.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요. 집합 A가 원소가 1이 있고 그 다음 2가 있고 그 다음 얘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집합 B는 A-2, A-1, A,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걸 계산할 이유가 없고 A와 B의 교집합이 2, 3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 2 있으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에도 2하고 3이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잘 보면 교집합이 2하고 3만 있다는 얘기는 B에 1, 2, 3이 다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B 안에는 1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2, 3은 어때야 돼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5개의 수가 연달아 나열되어 있는 크기가 일씩 차이 나니까 지금 얘가 2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2면은 3 되는데 얘는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4개 중에 어떤 것이 2라면은 앞에 있는 게 1도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이고 얘가 5이고 얘가 6인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2는 얼마가 되고요? 죄송 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이랬을 것 같아. 요놈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얼마? 11이 얼마니까? 3이라는 걸 풀어서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해서 A-2, A-4는 0. 그래서 A는 2 또는 4인데 A가 2면은 얘가 0, 1, 2, 3, 4가 되어서 0이 여기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이제 아니 1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의도했던 것 같은데 역으로 여기서부터 추적을 하면 이 둘이 2, 3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실수 A 같은 찾았어요. A는 4. A가 4고 2, 3, 4, 5, 6, 그 다음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은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래프 괜찮죠? 자, 두 문제를 풀면 끝납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R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R이 실수가 수직선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수를 리얼 넘버라고 써요. 그래서 리얼 넘버의 첫자 R을 쓴 거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해 부분 집합이 나왔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고 다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 B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C는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D만 등식이네요.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빨리 볼게요. C 교집합 D의 어집합이야. 요건 다시 쓰면 우리가 C라는 집합에서 D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에 속하면서 동시에 D의 바깥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C에 속하고 D에는 안 속하는 거 맞죠? 그럼 C에 속하는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이고요. D에 속하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집합 C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얘는 풀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다죠. 그럼 생각해보면 1번에서 C와 D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란 얘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건 어떡하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과 4를 뺀 거니까 1번의 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사실 이 1번의 답은요.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써도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지금 좌변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X값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0인 것들만 빼면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와 C의 교집합. 이걸 구하기 위해서 A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집합 A를 다시 한번 보면 위에서 풀어볼까요? 요 부등식만 풀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X-4 그 다음에 X에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이게 집합 A 얘가 집합 C잖아. 이 두 개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 텐데요. A는 어떻게 생겼냐면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누구의 영역이고요? 지금 A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C의 영역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C의 영역이야. 그럼 A와 C가 겹치는 부분은 뭐겠어요? 이 부분하고 하나가 더 있죠. 양쪽 다 4가 들어가니까. 예. 4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집합을 구해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X들의 집합인데 먼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는 다 돼.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하는 다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X는 4도 되죠. 그래서 X는 4를 쓸 텐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없죠. 여기 있어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둘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또는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자, 좀 필기한 거는 좀 병신 같지만 좀 이해하세요. 병신 같다고? 네, 필기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의 합집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대로 보면 알겠지만 A가 지금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고요. A가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고요. C는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인데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가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 그냥 R이라고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4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기본 문제 푸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수업을 앞으로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역시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A는 바로 풀리죠. 안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한번 써보면은요. x-2,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것은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어떻다?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뭘 찾아야 되냐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도록? x가 2 이상 3 미만이 돼야 되고요. a 합집합 b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수직선에다 한번 우리가 이걸 그려보면은요. 집합 a를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 a는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얘기야? 2 이상이고 4 이하인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쪽 포함하고요. 이걸 A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B가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2 이상 3 미만이란 얘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3이 있고 요쪽 어딘가로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2 이상 3 미만이 되겠지? 그리고 A와 B를 합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합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집합 B가 되면은 교집합은 2 이상 3 미만, 합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 이하이다.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죠. 즉 집합 B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얘가 X바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부등식을 푼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전개하면 뭐일 거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강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 집합 두 번째 강의고요. 앞이랑 비슷하게 조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집합, 원소,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네. 집합과 원소 배웠고요. 표현 방법, 그리고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그리고 NA라는 표현, A의 원소의 개수죠.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그리고 언제 두 개의 집합을 같다고 하느냐. 그리고 진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이제 배웠습니다. 집합의 연산인데요.
사실 요 단원 말고 다음 단원 이름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우는 거고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게 연산이죠. 두 개의 실수 AB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실수 AB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빼기, 나누기. 4층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야?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이러한 연산을 약속을 하겠다는 건데 실수의 연산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실수 연산이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4개의 연산이 있는데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그 다음 여집합, 그 다음 차집합. 마지막에 서로서란 말이 나왔는데 얘는 연산은 아닙니다. 연산이 아니라 하나의 또 용어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빼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합, 교, 여, 차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더한 거야. 합한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건 교차하는 부분,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집합은 이 여가 뭐냐면 남을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여가 시간이 뭐야?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죠. 차집합의 차는 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에서의 합과 차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간단히 A 컵 B로 읽기도 하고요. 컵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집합이라는 집합의 뜻이 이렇습니다. X바 X는 A의 원소, 그 다음 또는 X는 B의 원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X는 A의 원소, 그리고 이고 X는 B의 원소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말을 좀 볼게요. 기호로는 하나는 컵이고 하나는 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컵은 이 위쪽에 열려있는 거, 캡은 모자죠, 모자. 이렇게 아래쪽에 열려있는 거.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집합이 하나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가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전부 다 합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둘의 공통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목할 건 뭐냐면 선생님 또는이라면서요. 근데 이쪽이 A하고 B하고 둘 다 합한 거니까 이쪽이 그리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자, 용어의 뜻을 잘 보세요. 이 합집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X들을 모아놓은 건데 X가 A의 원소가 되거나 X가 B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도 다 모아놓은 뜻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1번에 있는 원소들은 뭘 만족해요? 앞에 걸 만족하죠? 2번은요. 두 개를 다 만족합니다. 3번은요. 두 번째 걸 만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 전체가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에는 또는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건 보면 X가 A의 원소이고 동시에 X가 B의 원소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것만 모아놓으라. 그럼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간 걸 모아놓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이게 AND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배수나 공약수의 관점과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걸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B라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2의 배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를 합한 거니까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하는 걸 다 모으라는 거니까 2, 3, 4, 6, 8, 9, 10,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 됩니다. 맞죠? 예. 맞네요. 8, 9, 10, 12.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나갈 텐데 잘 보면 A와 B 합집합이라는 건 3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가 되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6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야? 지금 잘 보면은요. A의 원소도 되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쵸? X는 A의 원소이거나 X는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다 모으는 게 합집합.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이다. 이 둘 다를 만족하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 여집합이라는 게 이게 남을 여자 그거는. 그래서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빼고 남은 걸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의 여집합은 A에 들어가지 않는 걸 다 모아놓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보통 U로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내가 어디까지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전체 집합은 왜 주어지는 거냐? 앞으로 나오는 집합들을 전부 다 이 안에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오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얘가 짝수들의 집합이야. X바, X는 짝수. 그럼 A가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짝수가 아닌 건 홀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아닌 것을 얘기할 때 A가 아닌 것, X는 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짝수는 2, 4, 6, 8 자연수 중에서 이런 거잖아. 그럼 A가 아닌 것은 1, 3, 5, 7 이렇게 홀수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짝수가 아닌 거는 홀수만 있는 게 아니죠. 루트 2 같은 무리수도 짝수가 아닙니다. 1.7 같은 소수도 짝수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짝수가 아닌 건 뭐니 했더니 홀수라고 대답을 했을까?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봐봐. 남자들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A가 아닌 것은 여자들의 집합이죠. 이건 뭐예요? 전체를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 칠판 이런 것도 다 성별이 없잖아. 남자가 아닌 거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거 항상 문제에 주어지는데 전체 집합이 나오면 그 집합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줄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 전체 집합이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의 자연수가 되는데 이 전체 집합 내에서 내가 만약에 A는 X바, X는 12의 약수라고 했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12의 약수라고 하면은 1, 2, 3, 4 그리고 6, 12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 안에서만 생각하자는 얘기니까 집합 A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되겠어요? 이해되죠? 전체가 10이니까 12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체가 10 이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약속을 할 건데 A의 여집합은 뭐냐면 A 위에다가 C를 하나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A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5,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뜻은 뭐냐면 X바, X는 A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다.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X는 뭐의 원소이다?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건 A에서 B를 뺀 것을 A와 B의 차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약속이 이렇게 됩니다. 숫자 뺄셈이랑은 달라요. X들의 모임인데 X는 A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X는 B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B에 안 들어가고 A에 들어간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합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A와 B의 합집합. 다시 한번 쓸게. X바 뭐였죠? X는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또는 X는 B. A 또는 B의 원소인 것들을 다 모아놔라. 교집합은 뭐냐면 A, 교, B 이렇게 쓰고요. 이건 A에도 들어가고 and 그리고 B에도 들어가는 것들을 다 모아놔라. 확인되겠죠? 여기에는 or, 여기에는 and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X바, X는 어디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X는 어디에는 들어간다? 전체 집합에는 들어간다. 반드시 전체 집합에 조건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를 뺀 것인데 이건 뭐예요? X바, X는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and라고 쓸게 여기도 살짝 and가 있는 거고요. X는 B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방에 그릴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는데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먼저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번과 2번과 3번을 합한 거니까 요거 좀 여기다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쓸게요. 요 놈은 1번과 2번과 3번을 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 부분 색칠하는 대신에 3번과 4번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건 A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이 A와 B의 차집합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에 들어가고 B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B의 여집합에도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세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변형입니다. 둘 다 어디를 나타낸다는 걸,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걸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바로 뭐야? 서로소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였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개의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죠. 근데 두 개의 집합이 서로소란 말은 뭐냐면 A와 B에 뭐 했을 때? 교집합을 한 것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가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A, B가 실수일 땐 실수인 상황에서는 서로 소라는 말의 뜻이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이란 말의 뜻이야. 그치? 그리고 A, B가 뭐일 때는? 아니지. A, B가 뭐일 때는? 집합일 때는 서로소란 말의 뜻이 뭐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교집합이 뭐이다?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나중에 가면 서로소면은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소라고 해서 교집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A와 B가 서로소여도 A와 B의 교집합은 있는 겁니다. 뭘로? 공집합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5개 용어를 다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하자. 이 서로소란 말 빼고 나머지
요 네 가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집합의 정의대로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자, 전체 집합이 0부터 9까지의 정수들입니다. 됐죠? 여기에 두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집합들을 구해보라 그랬는데 여러 개의 집합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뭐 한 거다? 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도 잘 보면 A엔 안 들어가고 B엔 들어가는 거니까 B에 들어가고 A에 안 들어가는 거, 즉 B에서 A에 들어가는 걸 빼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문제 푸는 건 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전체 집합 U를 그리겠습니다. U를 그리고요. 이 안에다가 선생님이 A와 B 두 개의 집합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를 쓰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B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에 들어가고 B의 여집합에도 들어가고 그럼 B에 안 들어가고 A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1, 3, 5, 7이 있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란 얘기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A에는 안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고 A에는 안 들어가니까 A의 바깥쪽 B에 들어가니까 B의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2, 4, 6이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걸 볼 텐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는 부분 즉 A에도 없고 그리고 B에도 없는 부분이죠. 교집합이라는 건 둘의 공통 부분이니까 그래서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는 부분에 8, 9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바깥쪽에 8과 9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니까 지금 잘 보면 0, 1, 2, 3, 4, 5, 6, 7, 8, 9 어디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고요? A와 B를 합한 거니까 8, 9 빼고 나머지 다가 되겠지? A 또는 B에 들어가는 것들 0, 1, 2, 3, 4, 4, 5, 6,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0 하나밖에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집합 A는 나왔죠. A는 어디 나왔어요? 예, 0 포함해서 1, 3, 5,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에서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거예요.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요. 집합 A가 원소가 1이 있고 그 다음 2가 있고 그 다음 얘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집합 B는 A-2, A-1, A,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걸 계산할 이유가 없고 A와 B의 교집합이 2, 3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 2 있으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에도 2하고 3이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잘 보면 교집합이 2하고 3만 있다는 얘기는 B에 1, 2, 3이 다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B 안에는 1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2, 3은 어때야 돼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5개의 수가 연달아 나열되어 있는 크기가 일씩 차이 나니까 지금 얘가 2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2면은 3 되는데 얘는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4개 중에 어떤 것이 2라면은 앞에 있는 게 1도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이고 얘가 5이고 얘가 6인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2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이랬을 것 같아. 요놈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얼마? 11이 얼마니까? 3이라는 걸 풀어서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해서 A-2, A-4는 0. 그래서 A는 2 또는 4인데 A가 2면은 얘가 0, 1, 2, 3, 4가 되어서 0이 여기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이제 1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의도했던 것 같은데 역으로
여기서부터 추적을 하면 이 둘이 2, 3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실수 A 같은 찾았어요. A는 4. A가 4고 2, 3, 4, 5, 6, 그 다음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은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래프지 않죠? 자, 두 문제를 풀면 끝납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R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R이 실수가 수직선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수를 리얼 넘버라고 써요. 그래서 리얼 넘버의 첫자 R을 쓴 거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해 부분 집합이 나왔는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 다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 B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C는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아, D만 등식이네요.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빨리 볼게요. C 교집합 D의 어집합이야. 요건 다시 쓰면 우리가 C라는 집합에서 D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에 속하면서 동시에 D의 바깥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C에 속하고 D에는 안 속하는 거 맞죠? 그럼 C에 속하는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이고요. D에 속하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집합 C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얘는 풀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다죠. 그럼 생각해보면 1번에서 C와 D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란 얘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어떻게 하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과 4를 뺀 거니까 1번의 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사실 이 1번의 답은요. 다음과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써도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뭐냐면 지금 좌변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X값들의 모임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0인 것들만 빼면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와 C의 교집합. 이걸 구하기 위해서 A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집합 A를 다시 한번 보면 위에서 풀어볼까요? 요 부등식만 풀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X-4, 그 다음에 X에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이게 집합 A, 얘가 집합 C잖아. 이 두 개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 텐데요. A는 어떻게 생겼냐면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누구의 영역이고요? 지금 A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C의 영역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C의 영역이야. 그럼 A와 C가 겹치는 부분은 뭐겠어요? 이 부분하고 하나가 더 있죠. 양쪽 다 4가 들어가니까. 예. 4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집합을 구해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X들의 집합인데 먼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는 다 돼.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하는 다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X는 4도 되죠. 그래서 X는 4를 쓸 텐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없죠. 여기 있어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둘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또는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자, 좀 필기한 거는 좀 병신 같지만 좀 이해하세요. 병신 같다고? 네, 필기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의 합집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대로 보면 알겠지만 A가 지금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고요. A가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고요. C는 어떤 영역이고요? 이 영역인데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가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 그냥 R이라고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4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기본 문제 푸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수업을 앞으로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역시 부등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A는 바로 풀리죠. 안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한번 써보면은요. x-2,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것은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어떻다?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뭘 찾아야 되냐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도록? X가 2 이상 3 미만이 돼야 되고요. A 합집합 B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수직선에다 한번 우리가 이걸 그려보면은요. 집합 A를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 A는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얘기야? 2 이상이고 4 이하인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쪽 포함하고요. 이걸 A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B가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2 이상 3 미만이란 얘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3이 있고 이쪽 어딘가로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2 이상 3 미만이 되겠지. 그리고 A와 B를 합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합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집합 B가 되면은 교집합은 2 이상 3 미만, 합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 이하이다.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죠. 즉 집합 B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얘가 X바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부등식을 푼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전개하면 뭐일 거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강의 하도록 할게요.